네, 말이 어려운데요. 이번 달 2일이었죠. 이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쉽게 얘기해서 배당으로 번 소득은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따로 딱 떼어서 분리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기존이랑 뭐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거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이나 뭐 연금소득 등등등 다른 소득과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세금은 이제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점점점 세율이 올라가서 최대 45%, 여기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총 49.5%의 세금을 내야 돼요.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훅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고액 투자자들은 연말에 야 이거 배당 받기 전에 이거 권리 나오기 전에 팔아야겠다 해서 주식을 주식시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 정리해보면 개인이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좀 세금이 이전보다 적게 내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당 소득에 매기는 세율을 별도로 따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배당은 지금처럼 14%, 지방세 포함하면 15.4%가 되겠죠. 그리고 2천만 원에서 3억 구간에서는 20%, 3억에서 50억 원은 25%, 그리고 5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배당도 이 세율이 최대 3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이전에는 45%였던 세율이 이 배당만큼은 이 30%로 확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고액 자산가겠지만은 배당 소득이 1년에 5억 원이다. 그러면 종전에는 최고 세율 45%가 적용되면서 2억 2,5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앞으로는 25%만 적용돼서 1억 2,500만 원, 한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배당 소득이 3천만 원이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 이거 노후에 배당금으로 생활비처럼 쓸 거야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세금을 내야 했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600만 원 정도로 확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장 내년 1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배당금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면 이맘때쯤 이런 문자가 하나 옵니다. 네. 배당금이 입금됐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세요. 근데 이번 제도가 네. 저를 포함한 모든 개미분들에게 네네.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오해는 금물인 게요. 다 적용은 되지만 어떤 주식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 주식에 해당될 때만 혜택이 있어요. 이 고배당 기업 기준이 뭐냐? 바로 배당 성향인데 배당 성향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진짜 순이익, 여기서 배당금으로 얼마를 나눠주냐. 100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100을 다 나눠주면 배당 성향은 100%, 100이라는 돈을 벌었는데 10만 나눠주면 배당 성향은 10%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도보다 배당을 10% 늘린 기업이면 이 고배당 상장 주식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냐 안 하냐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느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증권사 정보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개인이 종합과세로 할지 분리과세로 할지 이것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거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구조 자체가 종합소득은 이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세율이 올라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그냥 14%에서 아무리 높아봐야 30%로 딱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세율만 적용되다 보니까 이 종합과세로 계산될 때보다는 훨씬 더 낮은 세율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발표된 이후로 뭐 이렇게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라라는 얘기. 이 날씨가 추워지는 연말쯤이 되면 기업들이 그해 실적을 정리하고 배당 계획을 발표하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 투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났다는 의미인데요. 올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대표적인 배당 우량주 지수, 이 코스피 고배당 50과 코스피 배당 성장 50, 요 지수를 살펴보니까요. 각각 5.67%, 3.80%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이 3.19%였는데 이거보다 좀 웃도는 그런 수치였죠. 이맘때 배당 기대감이 높아지는 계절적인 특성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이익을 얻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어떤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을까요? 이번 제도의 핵심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더 번 돈에서 40%
40% 이상,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아니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10% 많은 돈을 배당을 해야 돼. 이게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융지주라든가 은행, 통신사 같은 업종들은 이미 이 규정을 다 충족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향후 달성할 여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익 변동이 크지 않고 또 현금 흐름도 꾸준하게.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요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라서 이 배당이 꾸준히 늘려온 이런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건 시장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평가일 뿐이지 야, 금융지주랑 통신사가 수혜주라는데 그럼 요것 좀 올해부터는 사볼까? 이렇게 섣불리 투자를 하는 건 금물입니다. 네, 모든 섣불리는 금물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ETF 투자가 대세입니다. 보면 ETF 중에서도 배당금에 좀 집중을 한 고배당 ETF가 있던데요. 이런 ETF 투자에도 역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애초에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혜택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고배당주 펀드라든가 그런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펀드나 ETF가 주식들을 담아놓은 바구니잖아요. 이 바구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혜택이 되지 않는데 거기 담긴 이 배당 주식들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면 당연히 이 ETF나 펀드의 가격들도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간접적인 혜택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뭐 서학개미들 많으신데요.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차익에 대해서는 이 양도 차익으로 과세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에서 나오는 이 배당 소득은 사실상 국내 주식을 이걸 활성화시키고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에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이전처럼 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혜택의 범위를 따져보면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그리고 기업들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곳 전부 다 해서 321개인데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12% 정도입니다. 근데 10개 중에 한 개 조금 넘는 정도인데 기업들이 배당금을 갑자기 대폭 늘리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내년에 해당 기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 것도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